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소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깜짝 반등 이후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화장품과 메타버스주들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공중전 통해서 다음 주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HLB 제약이 반도체 장비 제조 계열사 HLB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약 370억 원에 추가 취득합니다. 주식 취득 후 HLB 제약의 지분율은 9.9%가 되는데요.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입니다. SK D&D가 1,601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DDI 명동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고 계약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로 약 2개월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재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특징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이 112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산 총액 대비 6.6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 예정일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시 3개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앞서 공시로 전해드린 SK D&D입니다. 부동산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3%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K옥션, 핑거 등 STO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갤럭시와 SM은 현재 2%대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TO 포럼 간담회 소식에 주가가 널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오르는 이유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해운주들이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4%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미국 서부 항만 해안 노조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주 센즈랩이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국회에서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 관련주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핑거스토리 자리했습니다. 오늘 웹툰 테마주들이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핑거스토리는 12시경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20% 넘는 급등세 시연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매도세가 물리면서 파란불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8월 PC가 공개되니까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공시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포착되고 있고요. 테마주들도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K옥션, 핑거,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들 오늘장엔 좀 쉬어갔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세 가능할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요게 이제 STO 그룹 STO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뭐 K옥션이나 핑거가 좀 많이 상승력을 주도하긴 하지만 뭐 그 이전에는 뱅크웨어 글로벌이 먼저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끌려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STO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뱅크웨어 글로벌이 이제 알리페이와 합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나머지가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테마주로 선정된 하나의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가거든요. 물론 이제 STO 같은 경우는 법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보니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금일 엄청난 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밀렸는데 거의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었던 게 뱅크웨어 글로벌이거든요. 얘가 오늘 9% 올랐고 뭐 핑거라든지 핑거는 7.63%, 그다음 뭐 서울옥션 2.81% 빠졌고요. 그다음 K옥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7% 빠졌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기업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진 걸 보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의 상승은 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STO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상승분이 반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은 투자에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덕분에 상승인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했었던 해운주들이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STX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동부항만 파업 이슈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장중에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올랐죠. 시간에 의해서 조금 밀리는 것은 올랐기 때문에 밀리는 것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흐름 자체가 왠지 저는 조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오늘 해운 관련된 기업들의 오른 이유가 이게 파업 때문에 저는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어놓았죠. 1차적으로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내어두었는데 이게 조금 더 지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까지 최대한 이른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더욱 많은 건설 자재 그리고 이에 대한 건설 경기 회복 등이 이루어진다면 원자재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건어물이 되든 무엇이 되든 우리가 물류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소비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자재가 되든 기타 무엇이 되든 원유가 되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수요가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는 가운데 크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따라서 해운 물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이 이슈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평가 자체가 당장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저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운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시간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 관련주 다음 주까지 시세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해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2에서 3%대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온 것 같긴 해요. 부산 소재 토지 건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장 이후에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 뭔가 부산에 있는 공장 토지를 계약했다.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이제 좋은 내용이죠. 사내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 및 캐파 증대로 인한 물류 창고 확대,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고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함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음봉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의 추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왜냐면 이제 요게 초반에 좀 다시 오른 다음에 좀 눌렸는데 현재 가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또 이 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제 독점적으로 미국 쪽에 납품한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9월 달에 좀 주가의 추이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꺾이는 흐름들이 변압기 쪽이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약간 정체되면서 쉬어가는 구간에 같이 좀 얻어맞았는데, 이 종목보다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 특히나 LS 일렉트릭 이런 쪽이 많이 눌렸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압기나 이런 쪽이 눌리긴 했는데 이 산업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그 안에서의 약간 좀 기간 조정,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4배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시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영업이익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신규 접근은 저는 일단 월요일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일본 선물이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 일본봉 이거 보시면 막판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거 이렇게 빠졌거든요. 얘네가 그냥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 또 이제 그 결과치 이후에 미니 나스닥 선물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본장에서 뭐 PC라든지 오늘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잘 나오면 네.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면 엔화 자체가 뭐 146에서 143까지 한번 쭉 빠졌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신규 매수 하실 때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아시아 증시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단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 쪽은 지금 단기로 들어가시면 재미를 그렇게까지 재미 많이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데이터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큐가 지금 많지만 공급이 제한돼서 다 못 나가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HBM으로 이제 공급이 좀 막히면서 실적이 덜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워낙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 아니면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올 PC 물가도 확인해 봐야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여전히 불식된 건 아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바로 금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직행할 만하죠. 4,500억 원 주주 배정 유증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3,500억 정도는 시설 자금이고 남은 부분은 채무 상환이라고 하는 자금인데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재무가 지금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출근하면서 본 게 그 배터리 셀 업체 SK온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다른 것도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키워왔던 그 파일을 회수하지를 못하고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양은 그 가운데 오늘 유증에 대한 발표를 했다는 거. 자연스럽게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이 예를 들면 지금 동사의 이번에 유증 규모가 4,500억 원이고 현재 동사의 시총이 한 3조 3천억 원이니까 한 5% 정도 빠질 수 있겠죠. 다만 이론상으로는 그 정도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꽤나 많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금양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올해 3월 계속해서 밀립니다.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던 그런 기업이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충격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하한가까지 갈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혹시나 그 정도까지 간다고 이거는 애당초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혹시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뚜렷하니까 오히려 이번에 양봉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보이는 주가 흐름 고려하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저는 줄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식과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금양 예전에 잘 갔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비중 축소는 반드시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겠지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